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 남편과의 스토리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실 것 같다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안게 해주는 주제인데요. 일단 저희 남편과의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 교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거를 썸 탈 때라고나 할까요? 썸 타기 전에,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보통 그 나이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몇 살인지를 일단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2년생인데, 전 1학년이었고, 이제 남편은 4학년이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오빠는 그럼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자기는 빠른 87이래요. 지금도 이렇게 웃기지?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주변에 빠른이 없었거든요? 빠른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쪽은 뭔가 자기 태어난 연도에다가 빠르다는 거를 추가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수식어 같은 걸 붙여버리니까 대체 뭐가 빠를까? 그러면 저는 예쁜 92년생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건지, 아니면은 저는 똑똑한 95년생입니다. 이런 느낌의 이제 빠른인 건지, 대체 뭐가 빠른 걸까? 굉장히 많은 이제 생각들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 물어봤죠. 뭐가 빠른데요? 이렇게. 뭐가 빠르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생일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월생이라고. 그래서 왜 이게 대체 빠르다는 걸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이게 빠르다는 건지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저의 혼란을 불러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빠르다라는 단어가 있고 이르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지금도 이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고, 빠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빠르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를테면 뭔가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짧다라는 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KTX는 굉장히 빠르다 이러면은 오케이, KTX가 빨리 간다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게 바로 떠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르다라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뭔가 어떤 기준으로 그 정해진 시각보다 앞선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저희가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보통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과정에서 더 이르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이르다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한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산책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이다 라는 의미고, 그러면 만약에 2월생이라는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빠른 87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그 동작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오빠를 뭐 3분 만에 낳아서 빠른 87이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빨리 낳았다 와 이러고 빠른 87,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면 이른 87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난 거니까 이른 87이 아닌가? 근데 왜 빠른 87이라고 할까? 라는 의문이 지금까지도 사실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빠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그 학교에 입학하는 그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빠른이라는 그 제도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 다른 사람보다 이제 한 살 더 빨리 입학을 해서 빠른 년생들이다 라는 그 표현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른 게 아닌가라는, 계속해서 이 생각이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체 왜 빠르다고 할까? 그래서 이 빠른 년생들과 관련된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거든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이게 제가 문과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셈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번에 이거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새는 나이라는 표현을
옛날에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일단 잘 쓰지를 않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쓰는 나인 그 표현인지를 잘 몰랐었고, 그리고 또 보통은 저희가 외국인들이랑 이야기할 때 한국식 나이 그리고 만 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새는 나이가 등장을 하니까 새는 나이는 대체 뭘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한국식 나이가 새는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는 나이로 뭐 보통 이제 새는 나이가 만 나이보다 한 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또 빠른 년생들은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나이 어린데 일반적인 애들이랑 같이 입학을 한 뭐 그런 이제 3월생 이후에 태어나는 친구들이랑 함께 1년 빨리 입학한 학생들이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빠른 년생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약간 서열 정리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얘네는 또 더 어리고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애들이랑 학교에 입학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많이 괴롭히고 뭐 그랬대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빠른 연생이라는 이 제도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보신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일단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은 상상을 하다가 빠른 연생에 대한 이런 역사도 알게 돼서 아,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 2009년인가 이후부터는 폐지가 돼서, 그리고 또 지금 그 윤 대통령 정부 이후부터는 만 나이로 다 통일을 시키기로 해서 사실상 이 빠른 연생들은 그냥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로 이렇게 좀 통일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는 86년생들이랑 친구라면서 이렇게 이상한 말을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러고 다니는 걸까? 아니, 다 형이고 누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친구로 이렇게 지내도 되는 그런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동기 중에서 그 제가 92년생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92년생인데 저한테 그냥 에바라고 부르는, 언니라고 안 부르고 에바라고 부르는 93년생 친구가 있고 언니라고 부르는 93년생 친구가 있어요. 걔네 둘도 되게 저를 헷갈리게 만드는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걔네 근데 또 서로는 또 그냥 반말하면서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지내요. 그래서 넌 대체 왜 그러냐, 나를 에바 언니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니 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제 강요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죽어도 그냥 에바라고 부르겠대요. 왜냐면 빠른 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어디 제보를 하고 싶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 일단 대체 왜 이런 제도가 생겼으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남편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오빠는 몇 학년, 몇 살에, 몇 년도에 어떤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한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본인도 계속 헷갈려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는 새는 나이가 만 나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 이거 역시 또 남편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내가 그냥 찾아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아무튼 이 빠른 연생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잘 좀 남겨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왜 이르다고 안 하고 빠르다고 하는 건지, 이게 정말 속도가 빠른 건 아닐 텐데 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뭔가 아무리 연구를 하려고 해도 일단 저 자체가 10월생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불가능한 건 이걸 번역하는, 그러니까 통역하는, 외국인한테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패스트 87 이렇게 패스트라고 해야 돼? 뭐 얼리 87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죠? 빠른 패스트 그러니까 패스트 9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early 그거 87이나 이제 9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러시아어로도 이제 빠르다는 무스트라, 이르다는 라나라고 해가지고 그 대응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를 물어볼 때
태어난 연도 자체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한국만의 문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보통 나이를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올해가 24년도니까 제가 만 나이로 31예요 아직. 나 31. 전 31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이 24년도 11월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만으로 32살이 되는 거고, 그런데 또 그 월에 따라서 저희가 나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끼리는 일단 나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몇 월생인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사람이 몇 년생인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은 전 92년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되게 안 익숙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25입니다 하면은 한국 나이로? 아니면 만 나이로 막 이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수학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튼 혼란 그 자체입니다. 몇 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화도 안 그래도 특이한데 빠른 년생이라는 그 문화까지 추가가 되니까 아무튼 골머리를 앓다가 그나마 이번에 만 나이로 통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발 빠른을 좀 포기하라고 해도 이 빠른 년생분들은 이 빠른이라는 거를 좀 포기하기 싫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건지 아무튼 주변에 이 빠른 분들은 여전히 빠르게 생활하고 그래서 보면 또 안 빨라요. 뭐 그렇게 막 엄청 뭐가 빠르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빠르다, 이르다, 그리고 빠른 연생 이 세 가지가 절 힘들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자 그런 표현들이자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의 이것에 대한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빠르신지 느리신지 그리고 왜 또 빠른이 있으면 왜 느리는 없는 거냐고. 보통 반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다 당연히 느리다, 뭐 이르다는 늦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넌 빠른 87, 그럼 난 늦은 92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느린 92 이렇게 무슨 생선구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반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쓰는 말은 또 없고 아무튼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은 빠른 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스스로 빠른 년생인 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없으신지 그리고 대체 이 역사 속에서 이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느린 구이는 이만 여기에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